옆에 있다가 여러분 구경하셨죠? 성남 근처에 가면 꼭 경계를 지나면 왜 그때부터 확 다른 거예요. 탄천에 운동하러 가면은 그 이상의 경계 사이로 그렇게 달라요. 겨울에 눈 오는데 눈발 빌빌빌 하고 가다 보면 어느 구간에 가면 갑자기 도로가 눈이 싹 쳐서 뻥 뚫려 있어요. 거기 보니까 성남이요. 용인 시민들이 화나가지고 불만을 터뜨릴 때마다 야 성남시장 이재명 잘하네. 그래서 제가 전국 대통령 후보까지 되지 말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8년 가까이 성남시장 재임하면서 저는 정말 행복하게 시정을 했어요. 저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를 꼽으라면 저는 성남시장 할 때라고 지금 여전히 생각합니다. 정말로 행복했어요 여러분. 빈터에 어린이 놀이터라도 하나 만들고 영 안 되면 다라이에 물통에 물이라도 넣어서 어린이들 퐁당퐁당하게 하고 그러면 또 좋아하시고 그런 걸 보면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작은 정성으로 사람들이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가로등이 깨지면 즉각 바꿔주고 도로가 덜컥덜컥거리게 엉터리로 복구해 놓은 거는 제가 그 업자 불러다가 직접 수리하게 시켜라. 하자 보수 증권 이런 걸로 대신 시키지 마라. 꼭 공사한 그 업체가 직접 다시 뜯었다가 다시 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제가 상수도관을 묻는데 밑에는 모래를 묻고 그 위에는 흙을 묻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대충 묻었다는 제보가 있어가지고 가서 파봤어요. 파봤더니 그 엉터리로 묻어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파내고 다시 묻으라 그래라 시켰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는 그 다음부터 공사할 때 엉터리로 복구해가지고 차가 덜커덕 이러는 게 다 사라졌죠. 돈 아끼게 도로에 아스팔트 다시 새카맣게 다시 깔길래 앞으로는 도로에 어디를 복구할지 왜 하는지 사진 찍어와서 검사받고 도로 재포장해라고 시켰죠. 그래서 제가 사진 가져오면 요거는 그냥 쓰고 요거는 좀 더 버티고 요거는 요만큼만 잘라서 옛날에 옷 입듯이 기워가지고 고기만 하고 길게 몇십 미터씩 가지 마라 시켰죠. 차 타고 지나가는데 아무 지장 없죠? 그 돈 예산 아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남시에 가보시면은 똑같은 보도블록인데 중간에 색깔이 약간 다른 게 있어요. 우리 동장들이 그거 아끼라고 그랬더니 보통 보도블록 깨지면 통째로 갈잖아요. 그거만 쏙 뽑고 거기다 그거 한 장만 싹 새로 꽂았는데 그게 새 거라서 색깔이 다른 거예요. 뭐 걸어 다니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제가 또 돈이 아까워서 저기 가로등 있잖아요. 저는 가로등 보수 유지 보수 예산 그거를 제가 이게 연간 단가계약 그래가지고 개당 얼마고 그러면 연간 고장 나거나 추가로 하는 개수가 있는데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 이상하게 2년 3년 지나도 똑같은 수가 고장이 난단 말이에요. 그거 이상하다. 꼭 다 써요. 그것도 이상하다. 뭐 남는 게 있든지 모자라는 게 있는 게 정상인데. 그래서 제가 실험 삼아서 20%인가 25%인가 350억에 70억을 발행했으니까 한 20억 정도 깎았군요. 20%. 20%씩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구청장, 그 시설 담당 과장을 다 불러다가 앞으로 내년 걸 20%씩 싹 깎는다. 근데 혹시 부족하면은 내년 가을에 추경해 줄 테니까 추경 신청하세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가을에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혹시 부족해요? 작년보다 20% 깎았는데 혹시 예산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괜찮대. 문제 없대요. 그래서 제가 알았죠. 야,
가로등도 이재명 시장 무서워서 고장 날 게 안 나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한 70억을 아껴가지고 연간 70억을 아껴서 그걸로 교복 10,000명 30억 해줘도 아무 지장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년 배당도 100억 2조 3조에 되는 예산에서 다른 거 아껴서 하니까 아무 무리 없이 빚 더 지지 않고 우리 성남 시민들한테 세금 더 걷지 않고 빚 갚아가면서 다 그런 복지하고도 걱정이 없이 다 되더라 그 말입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또 다니다 보니까 현수막이 이렇게 많은데 그걸 다 태우느라고 막 냄새나고 일거리 늘고 그런데요. 저 천을 왜 갖다 버리지 아깝게. 그래서 제가 현수막을 걷어다가 쓰레기 버리는 봉다리로 만들어서 그걸 쓰라고 시켜가지고 지금 성남시에 가면 아직도 현수막으로 만든 쓰레기 봉다리가 여기저기 비치되어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자기 돈이면 그렇게 안 하겠지요. 남의 돈이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아낀다고 뭐 칭찬해 주는 것도 없고 이걸 갖다 바치면 승진시키고 좋아하지만 이렇게 예산 아껴가지고 시민들 복지를 늘린다고 누가 상을 주기를 합니까? 이거 안 하는 거죠. 그러나 시장이 정신 바짝 차리고 앞으로 사고가 안 나게 하면 승진시켜 주겠다. 동네 민원 많이 찾아오면 해결은 못해도 숫자 많이 발굴해 오면 승진시켜 주겠다. 이러니까 동네에 가가지고 우리 동장들이 혹시 뭐 필요한 거 없어요? 혹시 어디 뭐 문제 되는 거 없나? 막 다니면서 민원을 발굴을 해가지고 심지어 이 골목에 쓰레기, 저 골목에 쓰레기 있으면 A 쓰레기 발견, B 쓰레기 발견 이렇게 써가지고 저한테 보고하잖아요. 그러면 동장이 할 거 동장이 하고 구청장이 할 거 구청장이 처리하고 본청의 과장들이 할 거 처리하고 국장이 처리하고 부시장이 해도 안 되면 나한테 가져와라. 시장한테 가져오면 이거 왜 가능한데 안 했어 하면 혼나죠. 그러니까 다 처리하고 처리 불가능한 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니까 동네 민원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해요. 또 다 사라졌다니까. 야 10개 남았는데 허위사실 공표했다고 고발할라. 거의다로 수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남 시민들이 지금도 저를 보면 좋아하세요. 왜 인천 갔냐 다시 돌아와라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정말로 행복합니다. 인생을 사는 묘미가 있잖아요. 보람이잖아요. 공직자의 보람. 저는 그래서 성남시장 시절이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행복해요. 경기도지사는 3년밖에 못 해가지고 뭐 시작하려 그러다 그냥 대통령 후보로 차출되는 바람에 정말 구체적인 성과를 많이 내진 못했습니다. 국정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애정을 가지고 성실하게 정말 실력 발휘를 하면 지금보다야 훨씬 나은 대한민국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남시민, 그 옆에 계신 용인시민, 이재명을 겪어보신 경기도민 여러분들이 이재명을 쓰면 성남시가 바뀐 것처럼 경기도가 바뀌었던 것처럼 대한민국도 확실하게 바뀔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 국민들이 다 나와버려야 되는데 동작도 좀 모아가지고 한번 해보죠. 숫자가 많이 잘 안 되는데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보기 좋죠? 1번 자 지금부터
지금은 진짜 잘하시네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대한민국 공동체라고 하는 걸 아름답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지금처럼 빨간색 좋아하는 사람, 노란색 좋아하는 사람, 왜 나눠서 혐오하고 증오하고 싸웁니까? 아니, 왜 처녀 총각들이 편을 나눠 싸워요? 왜 젊은이와 노인들이 싸웁니까? 경상도, 전라도 싸우는 것도 지겹지 않습니까? 남북이 나눠서 총 들고 싸우는 것도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꾸 편을 갈라 싸우게 하지 않습니까? 정치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너는 틀렸어,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다를 뿐이죠. 당연히 다른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관계도 충돌한다는 거 다 인정하고, 또 네 뜻대로만 살 수 없는 것처럼 내 뜻대로만 살 수 없다는 거 인정하면서 대화하고 인정하고 포용하고 논의를 통해 차이를 좁히고, 그리고 마지막에 타협해서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대한민국 공동체가 가야 될 길, 요즘 흔하게 하는 말로 바로 통합 아닙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대통령을 큰 통치자로 잘못 알고 지 권력을 마구 행사하는 이 못된, 잘못 배운 정치 집단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죠. 이 대통령이란 국민을 크게 통합시키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공동체의 책임자는 그 공동체 구성원들을 조화롭게 함께 살아가게 만드는 통합의 역할을 하는 게 제일 큰 책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제발 상대를 부정하고 제거하고 나 혼자 100% 다 가질래, 이런 식의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어느 순간부터, 제가 여의도 가서 전화를 해보니까 진짜 사람들이 편을 나눠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제가 잘 아는 우리 대학 선배한테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아니 뭐 낮에야 우리가 의견 틀려 다툴 수 있지만 뭐 감정 갖고 싸웁니까? 우리가 개인 이익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공익적인 일을 하는 것이고, 의견이 다르더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손해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개인적으로 손해보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감정을 갖고 싸울 일은 전혀 아닌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왜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증오합니까? 왜 혐오합니까? 대화를 해야 될 정치인들이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는 그렇게 생각하면 차이는 뭐니까 이렇게 좁혀보자, 이렇게 말해야지. 요즘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덮어씌우고, A라고 말했는데 B라고 들린다고 어거지 써서 죄를 만들고, 너는 왜 이런 거짓말을 했냐는데 그렇게 말 한 바도 없는 걸 쪼가리를 맞춰 조작해가지고 공격을 하고, 이게 대화를 하는, 정치를 하는 기본적인 자세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는 친구 사이에도 동료 사이에도 하지 않는 짓이에요. 내가 어제 너 밥 먹었지? 라고 말하면 거기서 나는 빵 먹었는데 이러면서 시비를 걸면 되겠습니까? 너 밥 먹었지? 왜 반말이야? 이러면 되겠어요? 정치를 복원해야 돼요.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대화해야 돼요. 대전제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100% 다 가지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49%는 나눠주고 51%를 가지고 주도권을 행사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당이 있으면 야당도 있는 거고, 저 햇빛이 있으면 그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이치가 그러한데, 내가 100% 다 가지겠다, 저쪽은 제로 싹 다 뺏어버리겠다, 나만 대한민국 권력을 다 가질래, 야당 존재 필요 없어, 잔소리나 하고 입법권이나 남용하는 저런 사람들 다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된 극단 형태가 뭡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군사 쿠데타였던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나 혼자 다 가질래. 너네는 눈꽃만큼도 가지지 마. 그리고 말이 많으니까 아예 백령도 가는 배에 500명씩 태워가지고 폭파시켜서 다 싹 서해 바다에 수장시켜버리겠다. 이런 계획으로 군대를 일으켜서 국회를 침탈한 이 비상계엄, 내란, 이게 그 잘못된 정치의 끝판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행입니다, 여러분. 저들의 이 엉터리 보수도 아닌 극보수, 극우, 추구, 정당이라고 할 수도 없는 이해 집단, 공익을 사익과 구별하지 못하고 공적 권력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그리고 불법 범죄를 저질러도 국민들은 법을 지켜야지만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는 특권층을 만들려고 했던 그들 아닙니까? 제재해야 되는데 이제 간이 붓다 부어서 결국은 군사 쿠데타,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으니 이제는 깔끔하게 정리하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 이번 6월 3일에 우리 손으로 반드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이상식 의원, 한번 일어나 보세요. 손명수 의원, 우리 이현주 의원, 부승찬 의원, 한성지라는 우리 이분들 여러분의 지배자입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 세금으로 월급을 주고 있는 여러분이 일을 맡긴 대리인 일꾼들이죠. 모섬들이니 일 잘하면 더 부려먹고 세경도 더 주고 잘못하면 세경을 깎고 야단치다가 영 아니면 중간에도 내쫓을 수 있는 여러분의 청직한 일꾼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열심히 잘하고 있죠? 이제 앉으시죠. 우리 민주당이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작년 선거 끝난 이후로 지금까지 해외 출장 가서 노는 국회의원 봤습니까? 사실은 너무 일이 많아서 출장도 우리가 못 가게 했지요. 꼭 필요한데 갔다 온 분도 계시지만 너무나 국가 상황이 엄혹해서 최선을 다하느라고 거의 쉰 적이 없어요.